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율이 25%에서 50%로 인상된 첫날,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 관세에 맞대응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Para fortalecer y proteger los empleos, no es un asunto de venganza, en inglés le dicen retaliation, no, es un asunto de protección. 캐나다에서는 최대 노조가 나서 정부의 맞불 관세 부과를 촉구했습니다. 미국산 철강 수입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We're going to onshore it and start producing it ourselves. So that's going to cost not only the $4 billion, it's going to cost $30 billion a business. 미국에서도 철강 업계는 환영했지만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거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What this is going to do is jack up the price of steel, which then jacks up the price of inputs for American manufacturers.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은 캐나다와 중국, 멕시코에 이은 4위여서 새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신경은 온통 중국에 쏠려 있습니다. 관세 협상을 위해 통화하겠다던 시진핑 주석의 연락이 없자 새벽 2시에 SNS 글을 올렸습니다. 협상을 하기에 극도로 어려운 상대라는 겁니다.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통화에 집착하고 있지만 통화가 성사되더라도 트럼프가 바라는 돌파구가 마련될지는 의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탄탄했던 미국의 민간 고용이 크게 위축됐습니다. 5월 미국의 민간 기업 고용은 전달보다 3만 7천 명 증가에 그쳐 2년여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에게 유럽은 금리를 9번이나 내렸다며 금리 인하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트럼프의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Inflation and unemployment both rise at the same time over the next several months. What we are refining is our overarching approach to conducting policy. 연준은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을 통해 트럼프의 관세로 지난달 미국의 지역 경제 활동이 소폭 감소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전 지역에서 경제와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져 기업과 가게가 경제 활동 결정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he Federal Reserve has been given a dual mandate of maximum employment and stable prices. Concerns on the local level are reflected in monetary policy decisions in Washington. 실제로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이 조사한 서비스업의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49.9로 하락해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비스업은 미국 경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며 PMI가 50을 밑돌면 위축을 의미합니다. ISM 지수는 주로 대기업을 조사하는데 앞서 발표된 제조업 PMI 지수도 3개월 연속 위축된 만큼 미국 대기업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동반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 미국 경제에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관세 전쟁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협상국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모든 교역국에 현지 시간 4일까지 최상의 협상 제안을 제출하라는 서한을 보낸 겁니다. USTR sent this letter to all of our trading partners just to give them a friendly reminder that the deadline is coming up, and they are in talks. 예고했던 대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도 50%로 올렸습니다. 지난 3월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부과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가 2배로 높아지면서 우리 기업도 2배의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한국 대선 당일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에 드라이브를 걸며 압박에 나서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어깨도 더 무거워지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기한이 다음 달 8일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데다 최근엔 중국 억제가 미국 안보 정책의 최우선 목표라며 주한미군 감축과 역할 조정까지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Lee has been pretty clear, vocal in the debates and his statements that he wants to balance out. You know, this is one that Mr. Lee is going to have to finesse.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부유한 머니머신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도 언급해와 관세 협상과 별도로 논의를 요청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한미 간 정상외교가 작동하지 못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관세 협상은 물론 주한미군 조정 이슈와 미중 간 관계 설정 등 만만치 않은 과제와 마주하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느리게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really the right way to say it is they're just slow rolling the deal. So I think slow rolling is the right way to say it, and I think Donald Trump is on it. 그러나 미국이 시장을 열지 않을 경우 중국 경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거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소통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Donald Trump and President Xi, our president understands what to do. He's going to go work it out, and I am confident that this is going to work out either way.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시 주석과 통화해 최근 불거진 무역 합의 위반을 해결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더 구체적으로 이번 주에 두 정상이 대화할 것이며 이미 양국 간 논의가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제네바에서 90일 동안 관세를 유예하기로 한 중국이 합의를 위반했다며 시진핑 주석과 통화해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등 핵심 광물을 다시 수출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They violated a big part of the agreement we made, but I'm sure that I'll speak to President Xi and hopefully we'll work that out. 중국도 미국의 핵심 기술 수출 금지와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예고 등 차별 조치를 중단하라며 제네바 합의 준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의 마지막 통화는 지난 1월 취임식 직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발표 이후에도 여러 차례 통화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실제로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유예 기한이 다음 달 9일로 다가오는 가운데 러트닉 상무장관은 유예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사입니다. 상호 관세가 당분간 유지되고 보수 우위에 미국 대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전망이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저지는 미국 경제의 파멸로 연결될 것이라며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We have to act fast. We have to be fast and nimble because if we don't have the power to do what they're doing to us, we are going to be a great nation no longer. 대법원이 중대한 행정 처분을 할 때 행정부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중요 문제 원칙이란 심사 원칙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앞서 상호 관세를 무효화했던 미국 연방 국제통상법원도 이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 관세가 사법부에 제동이 걸릴 경우에 대비해 세 가지 카드를 준비 중입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첫 번째 카드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제시했습니다. 특정 품목의 수입이 안보를 위협한다면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트럼프는 이를 활용해 철강과 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두 번째 카드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정책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무역법 301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선박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이를 적용했습니다. 세 번째 카드인 관세법 338조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차별적 조치를 한 국가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발동된 적은 없지만 트럼프는 관세에 활용한 사례가 없는 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했던 만큼 발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현행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인근의 US 스틸 공장 연설에서 밝힌 내용으로 이는 미국 철강 산업을 더욱 탄탄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ich will even further secure the steel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 Nobody's going to get around that. So we're bringing it up from 25%.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뒤 SNS에 철강뿐 아니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도 50%로 올리고 이를 6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 3월 12일부터 모든 철강,
알루미늄 수입품에 예외 없이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2배로 올린다는 겁니다. 이번 관세 인상 발표는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와 투자 문제와 연계돼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US 스틸이 미국 기업으로 남아있을 것을 보장하는 블록버스터 협약을 체결했다며 앞으로 14개월 안에 일본 제철이 미국에 19조 4천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US 스틸은 앞으로도 미국이 통제할 것이라며 이 거래로 인한 정리해고나 일자리 외주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they're putting up, billions of dollars, and they're going to do this plant and other plants, and it's great, and you're going to have control, you're going to maintain control.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의 협약을 계획된 협력 관계라고만 밝혔고 이와 관련한 명확한 지배 소유 구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언론은 일본 제철이 US 스틸을 인수하되 미 정부의 일정한 경영상의 영향력을 보장하는 협정을 체결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협정에는 일정 기간 US 스틸의 생산 감축이나 거점 이동의 경우 미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US 스틸의 최고 경영자 등은 미국 국적자로 한정하는 규정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지한입니다.